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라든지 또 건축 설계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험은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개인에 맞게끔 보험을 설계해 주는 거고, 또 건축도 마찬가지로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집을 설계해 주는 이런 것이 이제 건축 설계사라고 한다면, 여행 설계사는 여행을 의뢰하는 사람에 맞는 그 상품을 안내하거나 또는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학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이 직종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을 만든 건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투어 플래너, 여행 플래너, 여행 디자이너, 투어 디자이너,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영어를 다 배제하고 그냥 여행 설계로 쿨하게 가자. 그래서 여행 설계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업의 전망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나투어도 관련된 회사입니다만은 하나투어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 여행자 수는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 교육하고 상품의 인지, 상담 교육을 12회 강좌를 통해서 습득을 한 후에 이것을 판매, 설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은 사실은 여행 설계사 교육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시고, 난 이거 관심이 많고 앞으로 내 이것을 내 일로 세컨 라이프로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면 신청하시고 또 우리 본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12번 교육을 받고 여행 설계사로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 대상은요, 여행을 좋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본인에게 보람을 갖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행 싫어하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좋아해야 되고, 우리 그동안에 여행 업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이 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후진국적인 어떤 여행 패턴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설계사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1의 목표가 이런 보람을 갖고자 하는 자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 취업이나 전직 여행 사업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세대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이제 주관하는 관리자나 관계자, 그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자, 그리고 상품 기획 업무를 희망하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미팅해서 고객의 성향과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설계한 후에 일정을 기획하고 수비하면서 또 추후에는 이제 고객의 애프터 케어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직업을 여행 설계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교육원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 동아면세점 이 뒤편에 보면요, 오피시아 빌딩이라고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12층 30호에 교육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집을 하고 있고요. 30명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교육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료한 교육생이 220명입니다. 220명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티은행 지점장님들 93분이 퇴직하신 분 93분이 수료를 하셨고,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주 3분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수익들이 창출되고 있고, 본인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여행 설계사를 저희가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하나투어를 통해서 저희가 손님들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물론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하나투어에서
저희가 상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모두 투어나 한진이나 아니면은 롯데관광이나 레드캡이나 이런 여행사들 상품을 찾아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또 모집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이런 상품들이 손님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겠죠. 뭔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없애고 만들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손님들의 만족도는 기존의 그 패키지 패턴하고는 많이 틀린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교육 일정은 12일간 저희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쉬는 시간까지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일부 수업은 그 여행업에 대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저희가 상품 설명을, 상품에 대한 미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업 개념과 기능 이해, 국내 여행 수배 실무, 그 다음에 여권과 비자 업무, 그 다음에 견적 산출, 그 다음에 대인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여행 안내원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상담 요령, 예약 프로세스,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고요. 2부 교육은 동남아가 3번입니다. 동남아 3번, 중국 2번, 일본 1번, 그리고 남태평양, 호주하고 뉴질랜드 괌 사이판이 남태가 되겠습니다. 남태가 1번이고, 유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3번 정도 저희가 합니다. 3번, 미주 2번, 그 외에 이제 자유여행, 허니문, 골프, 국내 크루즈, 그 다음에 항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강의는 이제 복습하는 전체적으로 계절별, 월별, 우리가 알아야 될 여행 상품들, 그 다음에 수료식하고 팀 편성 후에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12번째 강의다 보시면 되겠고, 전체 그 강의 일정 중에 80% 정도를 참석을 해야지만 여행 설계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같이 의논하고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행 설계사 자격을 수료한 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그 교육원에 나와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씩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물론 자율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매주마다 바뀌는 어떤 여행 항공 패턴이랄지 상품의 변화, 그리고 또 계절별로 또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12번 강의한 걸로 가지고 전체 그 여행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주 2시간 정도는 계속 나와서 피드백을 하고, 내가 또 영업을 하면서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음 주에 영업을 할 때에 대한 어떤 그 문의, 이런 것들을 같이 나와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합니다. 그럼 대부분 비슷한 계절을 살고 있는 우리 그 입장에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영업하는 패턴을 보고, 남들이 영업하는 방법을 보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이 질문하거나 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 원하는 방향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일주일에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매주 10시에 와서 그 주에 있었던 한 뉴스로 시작해서 저희가 5분 토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5분 토픽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뭐 전 세계 지도여행이죠. 여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세계는 좁습니다. 좁아요. 별로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딜까요? 아시아 전선이요. 제일 가깝고 항공요금도 싸고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가 제일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70%, 80%까지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들이 워낙 강세가 많아서 지금 이제 50%, 여행사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50%에서 한 70% 정도를 아시아권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위가 어딜까요? 2위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2위입니다. 아주 요새 유럽을 많이들 나가시고, 중동하고 아프리카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여행사가 유럽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팀 그러면 보통 중동, 아프리카 상품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 아주 많이 나가죠. 네,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딜까요?
북미?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 호주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 북미와 중남미를 합한 지역을 이제 미주라 하는데, 미국이 의외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교민, 그 다음에 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관광으로 가는 건 전체 퍼센티지의 3%도 안 돼요. 전체 퍼센티지의 3%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볼거리가 별로 없고 또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도 좀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은 지역이 미주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아시아에서도 이제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이 전체 상품을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기준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팔리는 상품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많이 좀 팔리는 상품이 5가지? 아 그거보다 더 되지. 대략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한 50가지 정도 돼요. 50가지 정도만 알아도 여행사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경력이 된 직원들 정도 돼야지만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50가지를 우리가 12번의 강의에 거쳐서 다 공부를 합니다. 네, 공부를 하는 거고 다 한국말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르는 지명이 거의 없어요. 그죠? 물론 어려운 뭐 코타키나 바로나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도 있겠지만은 쌍떼빼 부르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우리는 코타라고 부르고 그냥 쌍떼라고 부릅니다.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약간 소비자들이 우리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외국 언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주 조금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행 설계사 12번 강의를 받고 나면은 비여행인들은 굉장히 많이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12번 정도면은 이 50가지 상품을 거의 다 습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습득한 후에는 또 여행 갈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뭐 이제 여행사 직원과도 생기겠지만요. 또는 하여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여행을 많이 가게 되고 또 내가 모시고 나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면서 돈도 버는 거고 아주 즐거운 직업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OP들, 오퍼레이션이 손님들하고 대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실질적으로 세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 일단 여행은 다른 서비스업하고 틀려가지고요. 일단 항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인은 출발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항공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갑니다. 또 같이 가는 사람이 많아도 항공이 없으면 못 가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보다는 우리가 가부를 따지자면 가부입니다. 손님보다는 가부예요. 우리가 손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내가 손님한테 약간 푸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업입니다. 이 나라 아니면 자리가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거짓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결국 나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컨택해주고 잘 연구해주고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경 안 쓰다 보면 사실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행은 돈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70% 정도 여기 70% 나와 있는 70% 정도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부에다 서명 남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수업이 마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이제 신청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요 다음번 7기 교육이 5월 11일부터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월수금해서 있는데 요번에 할 수도 있고 요번에 만약 시간이 안 되신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할 때 또다시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물어보기 때문에 신청서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비용은 별도로 20만 원이 있습니다. 교재 비용하고 여러 가지 실비 부분을 저희가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또 전화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행 설계사는 뭐 정부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민간 수료증입니다. 바리스타처럼 민간 수료증이기 때문에 민간 수료증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자격 판매하는 자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행 상품 직원 특별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출근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또 모르는 것도 배우고 그런 스마트 세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뭐 여행업이 잘 돌아갔는데 왜 이제 와서 여행 설계사가 나타났느냐?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직업이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이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패키지 위주의 여행이 대부분이었죠, 그죠? 패키지 기획 상품이었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을 내가 좀 작던 좀 크던 걸 끼어 입어야 되는 그런 여행이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면, 자유여행은 맞춤 상품입니다. 내 사이즈에 맞게끔, 내 몸매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이제 자유여행인데, 지금 패턴이 패키지 여행에서 자유여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패키지 여행보다도 뭔가의 자유시간이 많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을 쇼핑이나 옵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여행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들 찾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점포도 필요 없고요. 자본도 필요 없고, 리스크가 전혀 제로입니다. 시간만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은 그 외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이 되겠고요. B2X2C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여행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여기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거기서 상품도 만들고 또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소비자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B2X2C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가상계좌하고 그다음에 이제 ARS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행 설계사가 되면 지금 수당이 있습니다. 여행 상품의 대부분 9%에서 5% 정도. 아주 특가는 5%고요. 대부분은 9% 정도의 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많은 홀세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홀세일들의 상품도 그렇고 저희 자체기자 상품도 대부분 9% 내외입니다. 굉장히 여행사 마진이 좀 박한 편인데, 그 대신 뭐 재고도 없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게 또 여행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쇼라는 거는 이제 공항에 안 나타나는 노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한 후에 수당이 지급되듯이 마찬가지로 상품이 완결이 되고 손님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된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투어에도 보면 제우스라는 상품부터 이세이브 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많이 팔아야 결국은 수당을 좀 많이 챙길 수 있을까요? 초고가? 근데 이거는 워낙 계층이 얇습니다. 0.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저가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5% 정도 남아서는 아주 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건 중가 이상, 클래식 상품, 그게 다 이제 9% 상품들이거든요. 9% 상품들이 이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일단 상품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좋은 상품이라는 게 사실 아주 저가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품들을 다른 2군들 여행사들 있죠. 2군 여행사들의 싼 상품들하고의 차이점들을 잘 설명을 해서 손님들이 갔다 와서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여행 설계사의 일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별로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금액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죠. 성수기 때는 더 비싸고 비수기 때는 더 싸지만, 성수기 비수기 할 것 없이 2군 여행사와 1군 여행사의 가격 차이는 대략 한 30~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군 여행사들이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 2군 여행사는 보통
200만 원이 좀 안 되죠. 2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반은 아니고요. 반보다는 좀 더 비싸요. 그래서 거의 뭐 유럽 상품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손님들은 100만 원이 뭐해서 차이가 났냐? 일정표를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일정표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사한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공이 차이가 나고 호텔이 차이가 나고 식사가 차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도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성적인 서비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인솔자를 갔다 왔는데 이군 여행사하고 같이 팀을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유니버샤를 보통 이제 옵션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가이드하고 옵션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자유시간 즐긴다고 하고 있다가 자기네들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가이드하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도 봤고 또 식당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야 하나 더다 하나 더다 뭐 먹나 봐봐 막 이래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군들의 가이드는 손님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 손님이라기보다는 그 이하로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군들은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투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여행을 하고 가이드들도 정말 내 엄마,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이드들도 손님을 돈으로 보고 또 손님들은 가이드를 도덕놈으로 보고 서로 이런 과정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대한항공에서 이군들 여행사 인솔자들한테 자제 공무령이 내려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손님들한테 어머님 맥주 안 드실래요? 뭐 고추장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비행기에서 다 공짜잖아요. 그죠? 또 오바 서비스. 우리는 이제 엠보리 서비스라 그러는데 하지 않아도 될 서비스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걸 왜 하냐면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쇼핑도 많이 해야 되고 옵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잉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옵션비를 가지고 내가 입장료도 일부 내야 되고요. 일부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내 돈이 나가야 돼요. 내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군들의 패턴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회사 돈으로 다 지불을 하고 옵션을 해도 결국은 회사에 이제 어느 정도 입금을 한다든지 수익 쉐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죠. 손님이 옵션을 안 한다고 했을 때 1군들의 자세와 2군들의 자세는 그런 데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겉에서 하드웨어가 뭐 호텔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호스피탈리티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상품은 이건 클래식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행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직업과 병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교육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주관하는 관계자나 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이 이 여행업 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관광업 쪽으로 많이들 알아요. 관광업 쪽.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관광? 우리 이제 뒤에 우리 직원도 와 있습니다만 관광학과 출신인데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은 여행사 직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호텔은 호텔들이 직접 다 판매를 하고 또 항공도 항공사에서 직접 소비자들을 다 판매를 하지 이게 여행사가 할 일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정도 되면.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는 쪽이 또 여행업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없어진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여행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장이 굉장히 작아지고 수익률도 줄어들지만 또 여행 나가는 사람들은 무척 늘어납니다. 지금 항공사들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일단 항공이 있어야 외국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만 지금 뭐 1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행사들이, 이제 항공사들이 계속 앞으로도 생기고, 이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은 이제 가까이 단거리 노선만 갑니다만은 큰 비행기가 들어와서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행객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앞으로 20년, 30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 패키지 형태로서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지만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요새 뭐 꽃보다 한 데도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이들 갑니다. 자유여행으로 좀 더 자유로워. 그다음에 패키지와 자유여행을 결합시켜 놓은 세미팩이라 그래서 패키지인데 그 안에 이제 자유 일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 내가 정말 상제리제 거리에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런 빵집에 가서 유럽 빵도 맛보고 과일도 맛보고, 그죠? 이런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겉모습만 탁탁 눈도장 찍고 오는 그런 투어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그 깊숙한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의 여행들을 소비자들이 굉장히 찾고 있어요. 굉장히 찾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도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이비 붐 세대들이 앞으로 여행을 몇 년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에서 30년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도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20년, 30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베이비 붐 세대들을 상대로만 해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여행사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싼 요금, 훨씬 더 싼 호텔 요금, 항공 요금들을 잡아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 계층은 베이비 붐 세대. 70년대부터 55년 정도 넓게 봤습니다. 넓게 보면 70년생부터 55년생. 이 사람들을 소비자로 보고,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사람들이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집해 올 수 없고, 결국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결국은 여행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영어로 안 쓰고, 투어 플래너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여행 설계사, 쿨하게. 아무튼 여행 설계사의 그 타겟층은 소비자도 그렇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베이비 붐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를 당당하게 품위를 잃지 말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함이 필요하죠. 명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투어 명함을 수료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 직원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명함을 파드리는데, 대부분 직책을 이제 기존에 저희가 220명 정도 수료를 하셨고, 대부분 다 직책이 부장, 이사, 상무입니다. 그래서 다 전 직원의 간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업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제 어떤 직종을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교육을 받고 이사로 내가 위촉을 받아서 개인 단체나 기업 단체를 이렇게 판촉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그 또한 내가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골라서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도 모집하고, 또 기업 단체, 또 개인 단체, 뭐 항공만 끊는 또 업체들도 있죠. 그런 업체들을 저희 직원이 이제 요 여행 설계사분들만 컨택하는 직원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그 여행 설계사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다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활동을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컨택을 해오면, 나는 원래 개인 담당은 아닌데 우리 직원을 연결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요. 또 기업 단체가 이렇게 오면 우리 기업 단체 전문 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연결해서 저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연결하는 위주로 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보죠.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해서 이 교육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그런 팀장급으로 이제 위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밑에 많은 여행 설계사, 초보 여행 설계사들을 또 같이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또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절대 다단계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단계는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팀장제로 이제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은 이렇게 저희가 봐드리고 영업 일선에서의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보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원하고 손님하고 연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정말 연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연결만 계속. 그러니까 늘지를 않아 자기가 손님들이 뭘 물어봤을 때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무조건 연결만 해버렸어요. 처음엔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가 뛰어들어서 조금 이렇게 상품도 골라줘 보고 또 손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땀도 좀 흘려보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하고 나서 결국은 본인이 여행 설계사로서 당당하게 누가 물어봐도 저는 20년을 물론 여행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 30, 40분 정도는 지금 뭐 어디를 내놔도 여행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 있게. 손님들이 뭐 이런 계절에는 어디가 좋겠어? 그죠? 또 우리가 가족끼리 가려면 어디가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 40명 정도 돼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영업 일선에서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우리 그 장성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지식만 해. 연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참 이분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근데 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고 학력과 경력은 사실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 활동하시는 분 중에 장성욱 출신도 있고 뭐 교육청의 국장님 또 이게 또 방송에 나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전무님이세요.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게 뭐 이익단체를 떠나서라도 비슷한 연대끼리 어떤 동호회 역할을 하고요. 서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저희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고 해외여행도 뭐 같이 자주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학력과 경력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죠. 그죠? 제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인터넷 검색이나 이 서류 꾸미는 거나 이런 건 잘 하시는데 말이 좀 딸리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말은 청산유서인데 이게 딸려.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하는 게 딸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두 가지 다 못하는 사람도 못 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거 잘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를 많이 해봐야 되고 발표를 잘하는 사람, 또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나눠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클릭하고 상품 검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일정표 만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가져야 되고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에서 열정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품 교육은 아는 것만큼 쉽게 해서 상품을 설명하는 것도 내가 아는 것만큼 손님들한테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정도가 지나면 경지에 오릅니다. 1년 정도. 다른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른 영업들은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이 그래야 어느 정도 경지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여행 설계사는 급한 사람 못해요. 지금 당장 뭐 생계가 막 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너무 많아도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고 본인 여행 갈 때만 이제 활용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중간치, 중간에 연금도 어느 정도 받으시면서 시간은 좀 있는데
특별한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데 급하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더니 이거 하는 사람들은 금방 식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뭘 해보려는 사람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팀은 내가 잘하는 팀이니까 내가 막 비싸게 매길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가야 된다. 그게 하나의 단점이고 또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사기꾼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직원을 뽑았는데 어떤 금융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은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도의적인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걸리기 위해서 모든 입금 계좌는 법인 계좌에 하나다. 이거를 막 명함에다 도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크게 쓰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여기 사기꾼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1년 이상을 인내해야 되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서로 믿고 잘 합니다만 아무튼 여담이었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20, 30년은 지속적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단골 손님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상품을 설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손님, 내 상품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과거에 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아는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알아도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을 알아야죠. 그죠? 여행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나보고 한번 가달라고 선생님 나보고 다음 주에 여행 좀 한번 가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이제 물건은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뭐 나보고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사줄 수 있지만 여행은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내 주위에 내가 이제 여행 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단골 손님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단골 손님들이 보면 대부분은 GR 게스트, JS 게스트라 그러는데 이게 뭐야 할까요? 지랄 손님, 진상 손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 단골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고 아주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있죠. 괜찮아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크게 따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들은 좋은데 쉽게 또 마음이 변하고 캔슬률도 높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지만 좀 뭔가 고지식한 사람들 있죠. 대부분 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들 굉장히 고지식해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넘어오면 또 끝까지 갑니다. 또 그런 그래서 대부분 올해 여행사를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은 언제 지갑을 열까요? 이 호스피탈리티 아까 말씀드렸죠. 감성이 열릴 때 결국은 내 손님이 됩니다. 지금 일군 여행사의 뭐 대표적인 여행사가 이제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가 전체 물량의 한 50% 정도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해외여행 수요의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 여행사들이 이제 한 50% 정도 하는데 이군들의 한 개 여행사가 하나투어의 20분지 1 정도밖에 못 돼요. 그래서 싼 것만 잘 된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주가도 올라가야 되고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싼 맛에는 갈 수 있지만 갔다 보면 뭔가 부족한 거거든요. 뭔가 부족한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싸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어떤 좀 비싸지만 또 이런 여행사들이 아직까지는 잘 되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는 거 보면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싼 것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주변에 무조건 가격 싼 거. 무조건 가격 싼 거.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내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 교육장에서는 버려라. 고생만 하고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가 이상을 찾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나갔을 때 그래도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좀 편하게 있다 와야 그게 여행이지. 조금 더 주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한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 싼 거로 가는 사람. 싸도 뭐 가서 밥은 주겠지. 잠은 재워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호스피탈리티 이게 있어야 된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온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설계사분들 220명 중에 과거에 뭐 했던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 본인이 지금 쉰 기간이 오래되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절박한 거예요. 돈이 절박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절박한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하십니다.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사실은 다리만 딱 거쳐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쉽니다. 쉬는데 이현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세 씨가 자기가 기타를 배웠대요, 취미로. 근데 이게 뭐 아주 오래됐는데도 잘 못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취미인데도 열정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못했는데 만화는 뭐 좋은 게 나오면 그날 밤을 도파를 해서라도 다 다릴 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과 결국은 뭔가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은 1년을 내가 스스로 스테이 헝그리 하는 거예요. 스테이 헝그리. 그죠? 스테이 헝그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긴 하되 결국은 이렇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들 따라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해주 후에.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냐고.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니네들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안 살았다. 우리 아버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들.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의 머릿속에 노후가 되면 재미가 없는 거구나. 나이가 들어서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만 본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희생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만 봤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비 있고, 그죠? 자비 있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나이 들어도 이렇게 좀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라고 하는 해피어 책을 보면은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미래도 행복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아버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미래 아들들을 위해서, 미래 노후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분들한테 저는 그래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많이 다니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야, 내가 오늘 버는 거 다 난 여행 다닌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당 받아서 뭐 이렇게 여행 설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또 좋은 상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크게 남는 거 없다 이렇게 투덜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여행이 좀 남잖아요. 굉장히 즐겁게도 많이 사시고 또 자녀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엄마 아버지도 즐겁게 사니까. 그런 인간의 유형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름형은 이런 스타일이죠. 가자 이러면 이유도 없이 그래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여행 설계사라고 한 것을 처음에 꺼냈을 때 이걸 이제 신문에 처음에 이제 이런 직종이 나왔을 때 바로 이거야 하고 막 땅을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나와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갑시다. 근데 어딜 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뭔가 조금 더 뭔가 다듬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을은 가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좀 많죠. 쳐다보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스스로 부정을 합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고. 겨울형은 가자 그러면 우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 안 가. 우선 안 가야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분들이 아까 우리가 GR 게스트나 JS 게스트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오래 해요. 이런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난리가 났어. 엄청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행 설계사를 접할 때 바로 이거야. 내가 꿈꾸던 직업이 바로 이거야. 죽기 살기를 해야지 하고 너무 이게 대시하면은 그것도 금방 지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인위적으로 인간의 유형을 바꿀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이분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많은 걸 바꾸려고 그럽니다. 한국의 여행업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아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저희가 동아면서전 옆에 있잖아요. 교육원이. 동아면서전에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도 안 사도 5만 원씩 줍니다. 여행사를. 그냥 헤드컴이라고 해가지고 여행사 5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쇼핑센터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팁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기서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5만 원이나 10만 원만 받는 거예요. 2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들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마이너스 20만 원씩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딘가로 데리고 다니면서 옵션하고 쇼핑을 해야 내가 그걸 메꿔지고 그리고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 한 40만 원씩은 빼서야 돼요. 뭘 빼서야 됩니다. 그런 투어들이 이제 마이너스 투어고 좀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투어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리가 안 합니까? 안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씩 이 사람들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뺏어야 되나? 이거를 가이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가이드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지. 그죠?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그만큼 덜 받았으니까. 손님들이 그러죠. 왜 그런 투어를 처음부터 하라 그랬어? 비싸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싸게 받으면 모집이 잘 안 돼. 그죠?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런 투어가 만연됐기 때문에 누가 이제 제가 그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회장님 좀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두 주자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면 우리도 하고 싶다 하는데 이군들이나 또 3군도 있어요. 3군. 우리 나름대로의 분류가 1군, 2군, 3군이 있는데 3군들 보면 더 칩니다. 더 싸게 써. 현재 가서는 뭘 긁어 모으더라도 그런 투어들이 손님들도 그런 투어들을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만연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면 앞으로는 좋은 여행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때까지 여행 설계자들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저희가 계속 셀파가 돼서 보조자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